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이 활동 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최근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보조인들의 저임금과 노동시간의 지나친 제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점이 나와야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공공연구원의 재갈현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활동 보조인들의 현행 임금 체계를 놓고 좀 얘기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이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현재 바우처 제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바우처 제도는 시간당 급여로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활동보조인들의 임금도 역시 이분들이 시간당, 그러니까 한 주 또는 한 달에 얼마만큼 서비스를 제공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급제 임금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급제 임금 체계가 바우처 시간당 단가의 약 25% 정도는 중개기관이 관리 운영비로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전액 다 이분들이 시급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어떤 활동 보조인들의 문제는 아니고 또 중개기관에 분명히 문제점도 있을 텐데 어떠한 또 문제가 있나요? 중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적으로 어떤 영리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의 그 급여의 25%, 최대 25%까지를 관리 운영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25% 정도의 수수료를 가지고 활동보조인들의 4대 보험 및 퇴직금 적립 그리고 야간 수당에 해당하는 거, 주말 수당에 해당하는 추가 임금 지원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실 시간당 단가 수준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활동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이 수급자, 장애인들이 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정부의 바우처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떤 좀 문제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요? 바우처를 도입할 때는 사실은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이 가장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인프라를 시급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전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우처 체계 안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것은 여기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노동자분들의 고용 형태, 임금 수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우처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적정하게 고려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유연성은 굉장히 높지만 유연성이 높은 곳의 산업에서의 운영과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사실은 이 시스템 안에서 보장되기 어렵다. 그래서 활동보조인 단체에서는 사실은 월급제에 대한 주장들을 몇 년 전부터 해오고 계십니다. 네, 그 박사님이 현재 이제 바우처 방식에 대해서 전향적인 어떤 폐지 또는 이제 개혁을 좀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바우처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짧은 시간 안에 공급 기간을 급속하게 확대시킬 수 있다. 이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 바우처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강력하게 또 주장했던 건 뭐냐면 공급 기간이 많이 생기면 양질의 경쟁이 일어나서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 현장에서 그런 변화는 없고요. 아까 장애인분들의 서비스와 이 노동을 공급하신 활동보조인들의 노동 수준이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임금을 적게 받는데 좋은 서비스를 드리긴 사실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현재 바우처 구조 안에서는 개선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약속했던 양질의 서비스 달성이 현재 바우처 시스템 안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이제 부정수급자 발굴에 굉장히 몰두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활동 보조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장애인이나 활동 보조인 모두 제대로 된 서비스의 어떤 이제 서비스도 못 받고 처우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에 대해서 부정수급과 연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은 현재 정부가 작년부터 되게 핵심적으로 부정수급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처럼 되어 있고요. 활동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부정인가 아닌가 보기 애매한 지점들이 있는 사례들이 다 이제 적발이 돼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사실은 운영진에 대해서 서비스 운영하는 운영진의
어떤 부적절한 행위라든가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정부가 오히려 좀 집중해야 될 정책적 선행 과제가 뭐냐를 봤을 때는 부정수급이 사실 아닙니다. 서비스 질 개선과 그리고 보다 많은 이 서비스를 향유하게끔 하기 위한 정책적 실현 수단이 뭔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약간 그 이용자와 그리고 공급기관을 좀 많이 통제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 활동 보조인의 역할은 뭐 요양보호사와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는데 어떤 사회 서비스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어떤 재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활동 지원 서비스의 어떤 큰 어떤 가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활동 지원 서비스는 전체 돌봄 서비스 중에 한 종류이고요. 그 돌봄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됐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가정 안에서 가족이 다른 가족을 위해서 어떤 돌봄을 할 때 자기 지향성이 아니라 타인 지향성으로 돌봄을 수행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돌볼 때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뭐 효도를 받아야지 이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그 타인 지향성 가치가 그럼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거를 제공할 때 어떤 식의 형식을 담아야 되느냐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바우처라는 전달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용자에게 서비스 주는 거를 통해서 조직이 유지가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용자를 그 서비스를 좋게 해주는 방식보다 우리 조직이 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이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기 지향적 가치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부가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지금 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회복지 서비스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될 가치가 뭐 이혼이라든가 그런 시장적 원리가 아니잖아요. 교환의 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사회적 공간 안에서 이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게 기본이 돼야지 사실은 장애인분들도 장애인의 어떤 이동권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제대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이런 가치적 구축에서 가능하지 않나. 사실 저희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통합 얘기를 해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구조는 활동보조인에게 또다시 의존적인 관계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는 정말 사회적으로 이런 타인 지향적 가치가 이용기관, 그리고 지원 노동자, 그리고 이용자 가족,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까지 좀 형성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으로 어떤 활동지원 제도가 당장 뭐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박사님 말씀하신 어떤 가치적인 부분이 좀 병합이 잘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을까요, 지금? 네, 되게 어려운 여건이라고 판단을 해요. 현재 그 여러 가지 뭐 정부의 정책 기조라든가 그리고 현장의 상황들이 쉽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포기한다면, 이런 가치를 포기한다면 복지를 매개로 수급권을 가진 그 국민들은 굉장한 권한을 누리는 것처럼 비춰지고요. 그 여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은 착취를 받는 구조. 굉장히 복지를 매개로 국민들이 이중적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복지가 정말 모두에게 권리이고 우리 사회가 그 공동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지향한다는 가치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어렵더라도 저는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활동 보조인들의 낮은 임금과 근로 환경 등에 대해서 재갈현숙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3자 입장에서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또 굉장히 또 새로운 어떤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